새벽 3시 또다시 눈이 번쩍 떠집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죠. 아, 또 잠이 깨버렸네. 하며 한숨을 내쉬는데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은 코를 골며 깊게 잠들어 있어요. 나만 이런 건가? 왜 나만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지난달 제 병원으로 찾아온 57세 박미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잠 걱정 없이 살아오셨던 분인데 6개월 전부터 매일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인가 싶어 그냥 참고 지내셨는데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밤 11시에 누워도 새벽 2시가 되어야 겨우 잠이 들고 그마저도 3시간 자고 나면 또 깨버린다는 거예요. 선생님, 잠이 안 오니까 밤새 이런저런 걱정만 하게 돼요. 건강도 걱정되고 아이들 걱정도 되고. 박 씨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은 채로 말씀하셨어요. 낮에는 멍하고 기운도 없고 예전 같으면 가벼웠던 집안일도 하기 싫어진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분이 박 씨만이 아니에요. 바로 일주일 후에는 62세 김정호 씨가 비슷한 고민으로 찾아오셨거든요. 김 씨는 남성분이었는데 증상이 조금 달랐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깊게 잠들지를 못하겠어요. 옛날에는 베개에 머리만 대면 바로 잠들었는데 요즘은 1시간씩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어도 자다가 중간중간 자꾸 깨요. 김 씨는 특히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다고 하셨어요. 하룻밤 자고 나면 원래 피로가 풀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도 여전히 피곤하고 온몸이 무겁고 뭘 해도 의욕이 없어져서 걱정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 같으면 밤 10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는데 요즘은 아무리 피곤해도 잠자리에 들면 잠이 오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잠이 들어도 중간에 자꾸 깨서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에 일어나게 되시는 건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50대, 60대가 되면 원래 잠이 안 온다더라, 나이 들면 새벽잠이 없어진다더라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편안한 숙면을 위해 정말 중요한데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도움이 됩니다. 꾹 눌러주세요. 사실 이런 수면 문제는 우리 몸의 신경과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방법을 모르면 몇 년씩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박 씨나 김 씨처럼 말이죠. 더 심각한 건 이런 불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치매나 당뇨병 같은 질병 위험도 높아진다는 점이에요.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서 혈압도 올라가고 기억력도 나빠지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 방법들을 따라해 보시면 박 씨와 김 씨처럼 다시 편안한 잠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 또래에서 이런 수면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이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와 관련이 있어요. 먼저 여성분들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미숙 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40대 후반에서 50대로 넘어가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은 단순히 생리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뇌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역할도 한다거든요. 그런데 이 호르몬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박 씨처럼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잠에서 깨는 일이 생겨요. 체온 조절이 안 되니까 자다가 갑자기 더워져서 깨기도 하고 식은땀이 나기도 하죠.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안면홍조도 생기고요. 작년에 50세 이순자 씨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자꾸 깨는데 깰 때마다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잠옷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어요. 그러면 또 잠옷을 갈아입고 이불도 털어내고 하다 보면 완전히 잠이 깨버려서 아침까지 뒤척거리게 돼요. 실제로 우리나라 40대에서 60대 여성분들 중 절반 가까이가 이런 불면 증상을 경험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그만큼 흔한 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남성분들은 어떨까요? 아까 김정호 씨처럼 남성분들도 비슷한 시기에 수면 문제를 겪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만 여성분들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죠. 남성분들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면서 문제가 생겨요. 여성분들처럼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잘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요. 더욱 힘든 건 야간뇨 때문에 밤에 자주 깨게 되는 점이에요. 김 씨도 밤에 두세 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깊게 잠들지 못한다고 하시더군요. 거기에 콧골이나 수면 무호흡까지 생기면 본인은 물론 옆에서 주무시는 분까지 힘들어지죠. 김 씨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예전에는 밤에 잠자리에 들면 금세 잠들었는데 요즘은 누워서 한참을 뒤척여야 잠이 들어요. 그리고 자다가도 새벽에 한두 번은 꼭 깨는데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져서 결국 아침까지 멍하니 있게 돼요. 남성분들 특유의 증상도 있어요. 기력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면서 우울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뭘 해도 재미없고 의욕도 없고 예전만큼 활력이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작년에 58세 박철수 씨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내가 어디 놀러 가자고 해도 귀찮고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나가기 싫고 집에만 있고 싶어져요. 그런데 집에 있어도 잠은 안 오고 그렇다고 뭘 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증상들이 은근하면서도 지속적이어서 많은 남성분들이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분들의 갱년기처럼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본인도 가족들도 놓치기 쉬운 거죠. 그런데 여성분들이든 남성분들이든 이런 수면 문제의 핵심 원인은 결국 같아요. 바로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때문이에요. 자율신경계라고 하면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조절하는 신경이에요.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소화가 되고 체온이 조절되는 모든 일들을 담당하죠. 이 자율신경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감신경인데 이건 우리가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활성화되면서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들어요. 다른 하나는 부교감신경인데 이건 반대로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휴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문제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이 균형이 깨진다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너무 활성화되어서 밤에도 몸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 씨처럼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잠에서 깨기도 하고 김 씨처럼 아무리 피곤해도 깊게 잠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몸의 균형을 되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몸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답은 우리가 매 순간 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에 있어요. 바로 호흡이에요. 호흡이요? 그냥 숨 쉬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습니다. 그냥 숨 쉬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숨을 쉬는 거죠. 지난 3월에 제게 찾아온 61세 최영희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씨는 2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신 분이었어요. 수면제도 먹어보고 한약도 지어 드시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특별한 호흡법을 일주일만 해보시고 나서 깜짝 놀라시며 다시 오셨어요. 이 호흡법의 이름은 478 호흡법이라고 해요.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고 8초 동안 내쉬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 보이지만 이 안에는 놀라운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거든요. 우선 왜 하필 4초, 7초, 8초일까요? 이 숫자들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면 우리 몸의 산소량이 충분해져요. 그 다음 7초 동안 숨을 참는 동안에는 폐 속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잘 교환되죠. 마지막으로 8초에 걸쳐 천천히 내쉬면서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몸 전체가 이완되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건 마지막 8초간 내쉬는 과정이에요. 이때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교감신경의 흥분 상태를 가라앉혀 주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신경계의 균형이 맞춰지는 순간이죠. 실제로 해외 대학들에서도 이런 호흡법의 효과를 연구했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들이 나왔어요. 이런 깊고 규칙적인 호흡을 하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어든다고 해요. 더 중요한 건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이런 호흡을 하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이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만들어줘요. 실제로 미국의 여러 의과대학에서도 이 호흡법을 불면증 치료의 보조요법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처음부터 478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습니다. 갑자기 7초씩 숨을 참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쉬운 버전을 권해드려요. 246 호흡법이라고 해서 2초 들이마시고 4초 참고 6초 내쉬는 거예요. 이것부터 익숙해지신 다음에 점점 늘려가시면 돼요. 63세 정말순 할머니가 바로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478은 숨이 답답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246부터 시작했는데 2주 정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들이마실 때보다 내쉴 때가 더 길어야 해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길게 내쉬면서 몸의 긴장이 풀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흡법이 왜 이렇게 효과가 좋을까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호흡이 어떻게 되나요? 짧고 빨라지죠. 반대로 편안하고 행복할 때는 호흡이 길고 깊어져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 반대로도 작용한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호흡을 길고 깊게 만들면 우리 뇌가 지금 편안한 상태구나 하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오늘 밤부터라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478 호흡법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며칠만 해보시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직접 함께 해보실까요? 말로만 설명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로 따라해 보시면 생각보다 쉬워요. 우선 준비부터 해보겠습니다. 조용한 곳을 찾아주세요. 거실 소파에 앉으셔도 되고 침대에 앉으셔도 괜찮아요. 다만 누워서 하시면 자칫 잠이 들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앉아서 연습하시는 게 좋겠어요. 등을 곧게 펴고 앉으세요. 군인처럼 딱딱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척추를 세우시면 돼요. 어깨는 힘을 쫙 빼고 편안하게 내려주시고요. 두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으세요. 지난 4월에 60세 한명숙 씨가 처음 배우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등을 곧게 펴고 앉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앉는 게 맞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머리 위에서 실이 당긴다고 생각하시고 그 실을 따라 자연스럽게 위로 뻗는다는 느낌으로 앉으시면 돼요. 준비가 되셨으면 눈을 살며시 감아주세요. 꼭 꽉 감으실 필요는 없고 편안하게 감으시면 돼요. 눈을 감으면 외부 자극이 차단되면서 호흡에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는 거예요. 이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셔야 해요. 가슴으로만 숨 쉬지 마시고 배까지 공기가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하세요. 두 번째 단계, 숨을 참아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초 동안 참는 거예요. 이때 억지로 참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숨을 멈춰 두세요. 너무 힘들면 처음에는 5초 정도만 참으셔도 돼요.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해요.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후 소리를 내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초에 걸쳐 완전히 내쉬는 거예요. 이때 온몸의 긴장이 쭉 빠져나간다는 느낌을 가지세요. 58세 이정화 씨가 처음 배울 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숨을 내쉴 때 그냥 내쉬면 되나요? 아니면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입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후 하고 바람을 불듯이 천천히 내쉬시면 돼요. 마치 뜨거운 차를 식힐 때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하시는 게 1세트예요. 이걸 10번 반복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으니까 5번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간에 어지러우시면 즉시 중단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평소에 혈압이 높으시거나 심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의사와 상담 후에 하시는 게 좋겠어요.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작년에 65세 박종철 씨가 고혈압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이었는데 처음에 무리해서 하시다가 어지러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무리하지 마시고 숨 참는 시간을 줄이셔서 천천히 해보세요. 그 후로는 문제없이 잘하고 계세요. 호흡법을 할 때는 시간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정확히 4초, 7초, 8초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본인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속도로 하시면 돼요. 호흡의 핵심은 천천히 내뱉는 과정에 있어요. 언제 하시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전이에요. 밤 10시나 11시쯤 잠옷으로 갈아입으시고 나서 침실에서 해보세요. 2, 3세트 정도 하시면 돼요. 한 세트에 10번씩 하시니까 총 30번 정도 하시는 셈이죠. 62세 김순애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횟수 세는 게 귀찮았는데 하다 보니까 숫자를 세는 것 자체가 명상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잡념도 사라지고 마음이 차분해져요. 효과를 좌우하는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시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보통 일주일 정도 지속적으로 하시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시거든요. 지금 당장 해보실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분 정도만 투자한다고 생각하세요. 아침에 신문 읽는 시간, 저녁에 뉴스 보는 시간만큼만 투자하시면 되거든요.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꾸준히 하시다 보면 분명히 몸이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호흡법 없이는 잠들기가 어려워질 정도로 자연스러워지실 거예요. 호흡법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지만 여기에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더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마치 혼자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지만
좋은 재료들이 조화를 이루면 더욱 맛있는 요리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어떤 날은 일찍 자고 싶고 어떤 날은 텔레비전 보느라 늦게 자게 되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난 5월에 찾아온 69세 윤미경 씨가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평일에는 밤 11시에 자는데 주말에는 새벽 1시까지 드라마를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월요일마다 컨디션이 엉망이 된다면서요. 윤 씨,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정말 정확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하지만 주말마다 패턴을 깨뜨리면 몸이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이렇게 설명해 드렸더니 이해하시더라고요. 윤 씨는 그 후로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주무시기 시작했어요. 대신 토요일 오후에 좋아하시는 드라마를 몰아서 보시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아쉬웠는데 월요일 아침이 이렇게 개운할 줄 몰랐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잠자리에 들기 전 1시간 동안의 준비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같은 전자기기를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기기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우리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거든요. 63세 최병호 씨는 평소에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뉴스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그러면 눈은 피곤한데 잠은 안 와서 고생이에요. 최 씨에게 제안해 드린 건 침실에 스마트폰을 들고 가지 않는 거였어요. 대신 거실에서 미리 내일 날씨나 필요한 뉴스를 확인하시고 침실에는 호흡법을 위한 마음의 준비만 하고 들어가시라고 했거든요. 처음 며칠은 심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요. 쓸데없는 걱정거리를 안 보게 되니까 잠들기도 훨씬 쉬워지고요. 카페인도 조심하셔야 해요. 커피나 녹차는 점심 이후로는 드시지 않는 게 좋겠어요.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리거든요. 오후 3시에 커피를 드시면 밤 11시까지도 몸에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호흡법과 함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더욱 좋아요.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시고 다리와 허리를 가볍게 늘려주세요. 복잡한 운동이 아니라 정말 간단한 동작들이에요. 67세 이영숙 씨는 호흡법 전에 항상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하신다고 해요. 하루 종일 집안일 하느라 어깨가 뭉쳐 있는데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 몸이 풀어지는 느낌이에요. 그 상태에서 호흡법을 하니까 훨씬 깊게 이완돼요. 명상도 좋은 방법이에요. 거창한 명상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호흡법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명상 상태가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60세 김정자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호흡법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런저런 생각이 막 드는데 숫자를 세면서 호흡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머릿속이 텅 비워져요. 그게 참 편하네요. 환경도 중요해요. 침실은 가능한 한 어둡게 그리고 조용하게 만드세요. 온도는 조금 시원한 편이 좋고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들기 어려우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하나의 의식처럼 만드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가벼운 산책을 하시거나 설거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로 가세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시고 호흡법을 하신 다음 잠자리에 드시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좋은 습관들을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작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호흡법도 배웠고 좋다는 것도 알겠는데
매일 하려니까 자꾸 까먹게 돼요. 어떻게 하면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이미 하고 있는 기존 습관과 연결하는 거예요.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신 다음에 바로 호흡법을 하신다든지, 잠옷으로 갈아입으시고 나서 바로 하신다든지 말이에요. 61세 최순옥 할머니는 이런 방법을 쓰고 계세요. 저는 매일 저녁 약 먹는 시간이 있거든요. 혈압약이랑 영양제 먹고 나서 바로 호흡법을 해요. 약 먹는 건 절대 안 까먹으니까 자연스럽게 호흡법도 놓치지 않게 되더라고요. 또 중요한 건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날은 호흡법을 10번 다 못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시간이 부족해서 5번만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비밀은 규칙성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믿는 거예요. 몇십 년간 쌓인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아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변화를 만들어 가시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차 한 잔 끓이는 시간, 아침에 라디오 듣는 시간만큼만 투자하시면 되거든요.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해요. 이 작은 시간 투자로 여러분은 새벽에 깨지 않는 깊은 잠을,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기쁨을, 하루 종일 맑은 정신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오늘 하루의 끝을 호흡으로 마무리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루에 5분이라도 호흡법 5번이라도 좋으니까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평온한 밤, 개운한 아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다담지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